왜 높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무원 선호하고, 여기가 준공무원이라서 또 공무원과 사기업의 장점을 조금씩 믹스해서 갖고 있어요. 연봉이 높구나. 자기네 나라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못 뽑았다라는 증명을 내라 그래.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찾은 채 취업 시장에 나오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뉴질랜드를 이미 가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사님? 그런 병원 ERP 시스템을 개발하는 수요가 있어서 거기 프로젝트 리드로 들어가서 일단은 개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보조해주면서 근데 영주권을 땄습니다. 그걸 하다가 코트라에 입사한 이유는 뭐야? 기본적으로 이민 생활인데 이거는 그런 외국에 선진국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잡 환경이 절대 좋지가 않아요, 한국보다. K무브라고 해서 현업들 많이 시키거든요. 이제 뭐 글로벌 한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 해외 나가서 일자리 찾으면은 돈 줄게 제발 좀 나가줘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영어 중심권인데 자기네 나라 대졸자들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마당에 검은 머리 어디서 뭐 검증도 안 되네 와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선호하지 않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자 자체가 워크 비자가 안 나와. 나라에서도 자기네 나라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못 뽑았다라는 증명을 내라 그래. 그랬는데 아, 회사한테. 그지. 얘 잡 포지션 한국에 쓰려고 유학생 하나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비자 주세요 이러면 왜? 뉴질랜드 사람을 써야지 왜 한국 사람 왜 써? 이러면서 물어봐. 증빙을 다 해야 돼. 광고를 어디다가 몇 번을 냈는데 조건이 안 좋아서 아무도 안 오고 뭐 여기는 한국어도 필요하고 뭐 주절주절 해야지만 어프로브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구조에서 한국인들이 그럴 수 있는 일자리는 대단히 한정적이겠지. 그런데 뭐 동남아나 이런 쪽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현지에서 특 A급 학교를 나온 애들이 뭐 월급 100만 원 받고 있는데 100만 원 갖고 일하려고 하면은 누가 가겠어요 거기? 나라에서 인정도 안 해줘 그런 거는. 나라에서 월급이 뭐 최소 200 최저 시급이 안 되면 뭐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인정도 안 해주고 취업 보상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잡이라는 게 한정적인 걸 인지하셔야 되고, 특히 개발자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웨스턴 문화에서는 이미 프로세스 자체가 다 애자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우선 과제로 봐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가서 뭐 주니어 그런 어시스턴트 포지션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연식이 됐고 자기가 뭐 글로벌 회사에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이런 거는 아무런 레퍼런스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경력을 짧게 써야지. 한국에선 결국 나이 먹으면 다 관리자로 넘어가거든. 거기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개발자 혹시 하시는 분들 중에 해외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참 못 구한다. 나가서 구할 수 없고 저처럼 웹 디자이너의 그런 뭐 약간 낮은 스펙으로 오히려 포지션 하셔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영주권을 따시고 개발 잡을 못 구하시면 이제 그 나라 환경에 맞는 다른 잡 포지션을 또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개발로 영주권만 세탁했고 코트라에 아는 친구가 이제 뭐 포지션이 있다고 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썼는데 마침 그 당시에 계시던 관장님하고 얘기가 잘 돼서 이제 코트라에 인연을 맺고 거기 안에서 일을 좀 시작하게 됐죠. 그럼 코트라 일은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 코트라 일이 대단히 심플합니다. 크게 이제 볼 수 있는 일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국내에 있는 중견 중소 기업들을 해외 쪽에 바이어들을 찾아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게 코트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한 125개 이상의 그런 오피스를 갖고 있고 큰 조직이에요. 산자부산하고 그 안에서 하는 포지션이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했던 그 지사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 버추얼 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한테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가입비를 받고 기업은 이제 정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받아서 프로그램을 타면 담당자가 이제 한 6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한국 기업들을 현지에서 지사 역할을 하면서 서포트를 지원 업무를 해주는 게 지사화 사업이고요. 아, 그럼 그
예를 들어서 법인을 벌초하게 대신 운영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법인이 뭐 피지컬하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치. 그런 서포팅을 해주는 거잖아. 뭐 인증부터 수입 통관, 뭐 현지 시장 조사, 수출 업무, 바이어 신규 발굴, 뭐 현지 전시회 서포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저기에 지사가 있다면 지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리고 다른 업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두 하나가 가지 이제 나오잖아. 두 가지. 조사 업무하고 마케팅 업무가 있는데, 이제 조사 담당자는 이제 현지 시장에 대해서 되게 빠꼼하게 정보를 갖고 리서치를 하시면서 현지 시장 뉴스를 계속 발행하고 조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제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컨설팅 같은 리서치 컨설팅이야. 컨설팅. 사실 미국도 이런 유닛이 있는데 엠버시 안에 이제 조사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면서 이제 거의 컨설팅 업무만 하는 유닛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케팅 업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되게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물론 요 프로그램으로 되게 효과를 보는 중소기업도 계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그런 지역별로 지자체들이 사업을 벌려서 현지 시장 개척단이라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수출 역량이 좀 부족한 분들이 현지에 PR하기 위해서 나라 지원금을 받아서 뭐 한 10개 팀 정도가 모여가지고 뭐 필리핀 찍고 호주 찍고 뉴질랜드 찍고 한국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그럼 그런 거 나오는 팀들을 현지에서 이제 바이어 발굴 매칭해주고 미팅 주선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한국에 또 이상한 전시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비즈 매칭 전시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현지 바이어들이 방한할 수 있도록 뭐 정보 전달하고 매개 역할하는 역할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시회 관련된 역할을 지원하는 업무가 이제 마케팅 쪽 담당자분이 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좀 뭐 다른 업무 부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있었던 조직이 좀 작은 조직이에요. 제일 작은 조직이었어요. 무역관 중에서는 비즈니스가 큰 베트남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동네에 이제 무역관이 있으면서 안에 직원도 뭐 수십 명씩 있어요. 근데 저는 본사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이제 관장님 하나만 있는 1인 무역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은 유닛이었고, 한 4명에서 맥스 한 6명 정도의 풀타임 인력이 있으면서 프로젝트별로 이제 파트타이머들을 쓰는 그런 구조가 됐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코트라를 우리 그 취준생분들께 추천을 하나요? 코트라는 사실 취준생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한국 공채, 저는 현채잖아요. 근데 공채 자체가 난이도가 대단히 높거든요. 왜 높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무원 선호하고, 여기가 준공무원이라서 또 공무원과 사기업의 장점을 조금씩 믹스해서 갖고 있어요. 연봉이 높구나. 그러다 보니까 되게 스펙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가고, 일단은 뭐 스펙 준비 많이 하시면은 뭐 지원하실 스펙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영어 점수 학점, 만점 영어. 갖고 있어야 되고, 영어는 진짜 잘해야 되겠네. 그치. 그리고 뭐 경제 관련된 여러 액티비티 관련된 뭐 그런 글로벌 흐름. 뭐 들어갈 땐 되게 힘들어요. 들어가서 도시, 사람이 민심.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좋은 친구들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고요. 저는 이제 현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랑 얘기할 때 그 채용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된 게 그 세계 기본 유닛 말고 안에 이제 해외 취업 담당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프로그램으로 있어서 제가 그걸 겸했었는데, 담당자분은 이제 아예 전담 인원을 배정을 해서 전문 사업으로 되게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코트라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해외 취업 사업. 이걸 되게 잘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청춘들이 해외 나가서 잡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가? 그지. 그러니까 현지에서 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굳이 영어도 못하고 현지 경력이 없는 한국인이 뭐 근면성실합니다 이러면서, 되게 웃긴 게 그런 게 와. 한 번씩 승무원 교육 아카데미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서 뭐 얘들 뭐 되게 근면하게 농업적으로 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하면서 부려먹어 주세요 이러면서 어필을 해, 현지 항공사에. 뭐 그 정도밖에 없는 거지. 솔직히 외국 뭐 외노자인데 거기서 봤을 때 비자도 없고, 비자 서포트 하려면은 자기네 시간과 돈 들어가지 뭐 딱히 그만큼 현지인 대비 매력이 있을 게 뭐 있어. 월급 덜 받겠다? 글쎄, 그 현지 애들의 마인드는 돈을 받을 만큼 주는 거지 이거를 깎는 거에는 1도 관심이 없어, 대부분.
나 주고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 쓰고 사람을 쓰지. 뭐 굳이 뭐 그걸 안 되는 걸 싸게 써서 일이 안 되게끔 할 생각은 추워도 없다. 뭐 그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지. 아, 돈 덜 주면 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뭔가 부족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은 상당히 현지 취업이라는 게 어려운데, 물론 현지에 있는 분이 정보는 제일 많으니까 그 현지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지원할 때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야? K-move. 그럼 K-무브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일단은 뭐 기대치를 좀 낮춰라. 높이는 안 가질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현지 실정이 K-move 사업 자체도 잘 그 웹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일본 쪽의 그런 실적이 한 6, 70%될 거예요. 거기는 이제 사람 많이 몰려. 공동화되고 애들이 취업을 안 하니까 풀타임으로. 일본 애들은 지금 암만 반일이다 뭐 해도 채용 수요가 엄청나거든. 젊은 애들 못 쓰니까. 한국 애들도 일본어 문법 비슷하고 하니까 적당히 배워가지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일본에 이제 싼 수출을 할 수 있지. 개발자들 특히. 그런데 다른 선진국은 솔직히 본인이 뭐 엄청나게 사교적이고 뭐 성격 죽이고 하는 건 나중에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영어가 진짜 인터뷰를 바로 할 텐데 화상으로 거기에서 상당한 임프레션을 줄 수 있는 그런 화술이 있으면 현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된다? 영어를 잘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도 다른 얘기거든. 그럼 차이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어렵겠지만. 말을 잘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내가 진짜 기능적으로 영어를 말하고 그렇지, 번역을 할 수 있는 하는 거고, 건데. 근데 말을 잘한다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그렇지. 얘기인가? 현지 상대방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뭐 그 회사가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 면접 담당자가 어떤 성향인지도 알아서 그게 매칭되게 주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면서 풀어나가는 그 능력이 말이 베이스가 되는데 그걸 100% 영어로 어필할 수 있으면, 물론 뭐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현지인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 대비해서 꿀리지가 않아야 되는데 뭐 해외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현지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니까. 아니면은 저는 솔직히 젊은 분들한테는 진짜 다양한 일을 권해요. 뭐 블루칼라 일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뭐 블루칼라라고 하면은 뭐 빌더 쪽 계열도 있고 카펜터 뭐 벽돌 뭐 플럼버 일렉트리션 뭐 이런 것들 보면 엄청 잘 살아. 야, 나는 직장 사는 사람들 블루 컬러라고 생각해. 무슨 화이트 컬러야 그게. 다 똑같이 노가다 떼구만. 약간 색깔이 파래지나? 다른 노가다 떼는 거지. 현지에서도 블루칼라라고 표현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 포지션이 상당히 저는 좋고, 제가 다시 해외를 나간다 그러면 저는 그 포지션은 제가 어렸다면 지금 나이 들어서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왜 나쁜 일이 아니야? 어떤 관점에서 그거를 추천을 하지? 일단은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기피하는 얘기인가? 길게 하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를 안 가, 대학을 안 가.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스킬 하겠다 그런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아빠 하던 거 보고 그냥 스킬 바로 하지. 한국처럼 어중이 떠중이 몰려가지고 뭐 4년제 대학 가고 이런 개념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적당히 몸 쓰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러면 그게 그렇게 가고, 그거에 대해서 다 돈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페이도 높고. 페이도 엄청 높고.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화이트 칼라 하느니 화이트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없으니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그치. 배우는 건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한국의 쓰고 그런 페이도 높고 인식 수준도 괜찮을 거 아니야. 좋아. 블루 컬러라고 뭐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야. 없지. 자기 하기도 어려운 차별도 거. 없고. 없지. 나는- 한국에서 할 거보다는 스페셜리스트잖아. 한국에서 만약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해외 나가면 대접은 뭐 한 거기는 커뮤니케이션 네. 필요 없나? 아무래도 약하지. 그리고 왜냐 기술이 한국 먼저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또 적당히 해. 다른 사람 비해서. 그 중국에서 온 분들도 엄청나게 하는데 거기는 영어 진짜 못하거든. 대신 싸게 치고. 근데 한국은 그 중간 포지션을 가지실 수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정리할까요? 네. 그 이사님이 취준생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사실 뭐 제 주제에 뭘 대단하게 조언을 한다는 건 좀 웃긴 얘기일 것 같고요. 일단 뭐 저랑 비슷한
트랙으로 살 사람이 뭐 들으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다양하게 살아보긴 했거든요. 아까 뭐 얘기도 나왔지만은 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해외 쪽 주제도 하다가 뭐 그런 개발직 포지션에서 일도 했다가 다시 또 코트라라는 준공기관에서도 일하다가 지금 들어와서 또 완전히 다른 그런 뭐 그쵸 신규 일을 또 하고 사업.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애들도 지금 사이드로 뭐 탤런트 프로모팅도 하고 있고 애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딸? 자녀.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 삶을 살아보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제일 바라는 거기도 하고 취준생분들한테도 일단은 제가 제일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대단히 이제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정규 과정을 나오고 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기가 어떤 형태의 일을 스킬을 갖고 일을 할 때 본인의 그런 만족감이 제일 크고 그게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이 돼야 되는데 이제 계속 시스템에 의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찾은 채 취업 시장에 나오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제 자녀가 제일 바라는 게 그 답을 찾길 바래서 사실 지금 학교도 휴학을 시켰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부분이고 지금 그 나이에서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학교 시스템이 방해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본인이 당장 뭐 누구한테 멋져 보여서 인스타에다가 뭐 사진 하나 올리려고 뭐 좋고 멋진 회사에 간다라기보다는 진짜 그 회사에서 자기의 미래를 한 번 더 보시고 본인의 그런 본인이 생각하는 그 캐릭터가 그 기업과 맞는지도 한 번 더 판단을 하시고 그랬을 때 그 조화가 맞아서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된 미래가 보인다라고 판단하면 그 회사에 지원하는 게 맞고요. 뭐 다른 목적 때문에 한다 그랬을 때는 뭐 그 나름의 그 목적이 달성이 됐을 때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대비가 미리 좀 돼 있으신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하라는 뜻이네. 그치. 알잖아. 뭐 우리 다 해봤잖아.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제일 비싼 데 가서 먹고 그래 봤자 그 다음 인생이 더 긴데 그 후는 그거보다 덜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거보다 덜한 회사에서 덜한 조건에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한 방에 뭔가를 다 이루려고 하는 게 사실 인생 길게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좋지 않은 스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길게 보고 플랜을 잡으시라. 좀 정리하면 인생 길이 짧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잘 찾아서 그치, 재밌는 그 일. 일을 한번 해봐라. 돈에 쫓기지 말고. 근데 그게 생각보단 진짜 어렵다. 제일 어렵고 나도 지금 답을 찾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봐라. 뭐 그게 방법이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많이 해봐라. 직접 부딪혀보고 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습니다, 이사님. 여기까지. 안녕. 굿락.